많은 분들이 월 현금흐름 만들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다가구 많이 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다가구는 어때요? 비싸요. 맞아요. 너무 비쌉니다. 근데 우리 다가구는요, 꼭 서울에 있는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지방에 있는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방의 다가구도 월세 충분히 잘 들어오고 우리가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죠. 네. 그래서 향후에 매도할 때도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보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방 아무 데나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요, 당진에 있는 다가구를 보러 갈 겁니다. 이 당진도요, 원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매에서 물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당진의 합덕에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략 숫자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월세 500만 원 이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우리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 빨리 가야겠죠. 네. 갑시다. 네, 우리 지방 다가구 하면 어디에 있는 거 봐야 돼요? 대전이요. 네, 대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 있는 다가구 볼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도심에 있는 거 봐야 돼요. 아.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매도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네. 당진 보면 이 다가구들이 몰려 있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송산 산단 그리고 아산 국가 산단 옆에도 다가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잘 맞춰질 것 잘 맞춰지긴 하지만 여기는 웬만해서 안 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왜요? 왜냐하면 산단의 수요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원룸 수요는 잘 맞춰져도요, 추후에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진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 딱 2군데 보시면 되는데 당진 1동, 2동이랑 그리고 합덕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 어디에 있어요? 합덕에 있죠? 네. 합덕읍입니다. 그래서 읍내, 나름 도심. 물론 크진 않죠. 네. 이 합덕 인구가 지금 합쳐도 한 10,000명 정도 돼요.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읍내에 있다 보니까 뭐 산단 수요도 있고 그리고 읍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처에 크고 작은 산단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합덕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의학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23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80% 이상이었어요. 괜찮죠?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네. 이 합덕이요, 의약품이나 바이오 관련된 뭐 이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건강, 동아제약, 크고 굵직한 제약사나 바이오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합덕이 바이오 관련해서 계속 유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도심 시내만 가보더라도 동네 병원들 어때요? 점점 많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학이나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진의 인구가 지금 한 17만 명 정도 돼요. 네. 지방 도시의 인구들이 좀 어때요?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 당진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네요. 네, 왜냐면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 어때요? 원룸 엄청 많죠? 네. 네, 이 원룸에 대한 수요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원룸에 사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합덕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죠. 네. 대부분의 수요가 외국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도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간대가 지금 여기서 대부분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 나가 있을 시간이어서 동네가 좀 조용하긴 하네요. 네. 참 여기 교통 인프라도 괜찮아요. 여기 당진이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접근성 괜찮고 그리고 합덕역이 있는 거 아세요? 합덕역이 있다고요? 네, 합덕역이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됐어요. 아시죠? 네네네. 이게 지금은 화성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조만간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안산, 그리고 시흥, 부천, 그리고 김포공항을 지나서 일산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년 12월쯤 되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그 또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여의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엄청 좋아지네요. 물론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까지 출퇴근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도 접근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합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지금 우리 걸어오면서 좀 보긴 봤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러시아 마트도 있고 중국인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마트들도 있고요. 식당, 치킨집, 커피집, 그리고 뭐 병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이 살만한 인프라들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학교도 있나요? 학교도 있죠. 애들 학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좋네요. 물론 우리 수요에 학교에 다닐 만한 자녀를 가질 만한 수요가 들어올 만한 물건 아닌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 물건이 보이네요. 그쵸? 아, 이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네. 저쪽에 있는 거는 뭐 최근에 지어진 것 같고 오늘 물건은 그에 비해서 비교적 좀 오래되어 보이죠? 네. 오늘 물건이 2008년도에 지어졌어요. 아, 오래되긴 했네요. 네, 17년 차 된 준 구축, 거의 이제 구축스러운 다가구죠. 구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구축이 장점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좀 상태는 우리가 외관이나 내부나 사사시 좀 살펴봐야 되지만 네. 수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대부분의 임차인 수요가 외국인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막 엄청 까다롭진 않아서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운영해서 제대로 받으면서 추후에 매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 경매로 낙찰받으면 다 명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때 수리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우리 살펴보면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외관은 대리석으로 전면은 마감을 했고 다만 측면이랑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외벽이나 이런 데 방수는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고 주차장 보니까 지금 다 까졌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것도 공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막 다 빠져 있네요. 샌드위치 판넬이네요. 네, 위에 뭐 위반이 좀 있었나? 아. 아니면 뒤에 창고가 있었나? 철거는 일단 다 한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왜요? 여기가 원룸촌이잖아요. 네. 다른 데는 지금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물건은 LPG가 들어와 있네요. 단점 아니에요? 도시가스 대비해서는 비싸다라는 단점은 있죠. 근데 이것도 한번 공사해주면 돼요. 우리 저번에 속초에 갔을 때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LPG를 다 사용했던 거지만 여기는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니까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비용은 한 뭐 700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뭐 그렇게 비싸네요. 비싸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해주는 게 낫겠죠. 번거롭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네. 그리고 뒷면도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했어요. 네. 확실히 뒤로 오니까 세월의 흔적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좀 노후되어 보이긴 하죠. 네. 장점이죠. 왜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네. 이거 진짜 겉만 보고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몇 평이에요? 몇 평인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우리 경매 정보지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물건은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확실히 다가구 주택이죠? 다중주택 아닙니다. 네. 다가구 주택의 정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토지는 85평, 지금 한 필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133평. 와. 감정가는 6억 6,500에 나왔습니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4억 6,500만 원대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자, 2017년 4월 1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네, 7명의 임차인이 현재 전입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경매 진행 중이다 보니까 중간에 계셨던 분들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보증금 미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리고 권리상의 특이사항이 하나 있긴 한데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후순이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마저 물건 좀 살펴볼까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고요. 위반은 없어요. 등재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위반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딱 정확하게 3개 층 되어 있죠. 2층, 3층, 4층.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이지만 발코니까지 있는 원룸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한 6평 정도 됩니다. 서울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죠? 크죠. 원룸치고 넓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층에 5개 호실이 있어요. 3층에는 동일해요. 4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5개 호실씩 15개 분리형 원룸을 가지고 있는 아주 깔끔한 시풀한 다가구 주택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네. 원룸이랑 투룸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웬만해서 도심에서는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만한 다가구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낫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약간 특수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요가 외국인들도 많고 또 읍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아도 되지만 단점이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네. 세대당 한 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주차장 세대수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이중 주차해도 되고요. 여기 당진이잖아요. 네. 보시면 길거리에 차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아까 다른 원룸에 전화해봤는데 네. 당진에서 주차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들 보면 그냥 다 되어 있어요. 네. 네, 뭐 세대당 한 대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문은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네. 기존에 뭐 비밀번호 눌렀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관리를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열려져 있네요. 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 방문을 했었어요. 올라가 보시죠. 들어오자마자 출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네. 4층까지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청소는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의 흔적이 잘 보이진 않아요. 들어오시면 확실히 이 신발에 밟히는 먼지들이 좀 있어요. 네. 모래들. 청소 안 한 지 좀 됐고 군데군데 먼지가 엄청 쌓여있어요. 그리고 거미줄 막 쳐져 있죠.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타일이나 이런 거 자체는 깨끗해요. 깔끔해요. 물론 색깔이 조금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만 깔끔히 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5개 옥실로 되어 있죠. 근데 지방 다가구 치고는 방 문이 좀 작긴 하네요. 네. 서울 다중주택 문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까지는 안 바꿔도 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수리할 때 굳이 손대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거 약간의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제가 만져볼까요? 좀 축축하긴 한데 예전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습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층도 2층이랑 동일하게 5개 호실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두운 감이 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5개 호실이 있습니다. 한 층 더 올라가 보시죠. 저 창문 뜯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뜯기진 않았고 약간 휘어졌어요. 이건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옥상 올라오면 뭐 약간 창고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마늘도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함부로 못 올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옥상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방수 페인트도 하는 김에 같이 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지만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있는데 이게 설치 연도가 언제인지 안 보일 정도로 햇빛에 바래졌습니다. 한 번 다 바꿀 생각은 해야겠네요. 옵션도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래서는 안 보였는데 이 길가 있죠? 네. 길가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전화번호요? 예, 아, 주인 연락처인 것 같아요. 뒤에 저기 간판 떨어져 있네요. 예, 간판 기존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뷰는 진짜 좋네요. 예, 뭐 막히는 뷰가 없으니까 시원하네요. 저 장점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건너편에 마트가 있어요. 예, 홈마트 있습니다. 네. 365일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보건소예요. 파란 색깔이요? 예, 맞아요. 보건소가 장점이 있죠. 병원보다 저렴해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약간의 노후의 흔적이 좀 있긴 합니다. 확실히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좀 옥상을 좀 살펴보고 있던 중에 우즈벡에서 오신 분이랑 잠깐 대화를 했어요. 네.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도 한국어를 잘 못한대요. 네. 그래서 대화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입구에서 중국분 만났잖아요. 네. 예, 그분이랑도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서 우리가 시도를 좀 해보긴 할 텐데 사실 외국분이라 대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명도 좀 걱정되지 않아요? 명도 어떻게 해요, 진짜? 대화가 안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중국 분들 그리고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에도 한국 사람 이름처럼 되어 있는데 중국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 우즈벡 사람 지금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외국인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명도 할 때도 우리가 조금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수요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 외국인들끼리 뭐 하죠?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이 집 좋다, 나쁘다, 일로 와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우즈벡 사람이 와서 먼저 거주를 해요. 했더니 뭐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라고 하면 친구들 단톡방에 막 뿌리겠죠. 야, 일로 와라. 여기서 같이 지내자. 그럼 금세 차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여기 와서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진 않거든요. 네. 한번 거주하면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거주하려고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여기 가까우니까. 네. 웬만해서는 옮겨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여긴 따로 홍보할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 그게 홍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할 때 일단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어설프게 통역에 켜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통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당근 앱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 구할 수 있어요. 한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경매 과정이나 명도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부드럽게 좀 풀어나가시면 좋아요. 그것도 예. 방법이네요. 그럼 여기 이미 계신 분이 여기 너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소문이 나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임차 맞추는데 꼭 이제 부동산 끼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엄청 풍부하거든요. 오.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 뭐 현장에 왔으니까 부동산 들려서 체크도 한번 해봐야겠죠. 해봐야죠. 네,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시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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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이 시간인데라 다들 일 나가셔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일부 좀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안에서 TV 소리도 들리고 애들 목소리도 살짝 좀 들리는데 이거 제가 15집 다 두들겨 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네요. 제가 봤을 땐 7명의 임차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무상으로 몰래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들기니까 일부러 좀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 구조를 보고 옵션들 상태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필요할지 예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대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집 같은 경우도 지금 빨래 걸어져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발코니 부분인 거죠. 네. 지금 뭐 서울의 신축 다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발코니인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좀 노후화되어 있고 옵션들도 아마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에어컨 보니까 에어컨 상태도요, 초기 설치하고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는 좀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원룸 그대로 방을 내놓는 것보다는 일부 깨끗하게 좀 수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우리 경매 장점이 일단 우리 낙찰받으면 합법적으로 명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좀 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삐까 번쩍하게 리모델링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그 각 지역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아줄 만한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엄청 막 깔끔하게 예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준이 있는데 막 60, 70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창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PVC 샤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 도배, 뭐 장판, 싱크대, 화장실 일부 도기는 좀 변경하면 호실당 한 250에서 300 정도 전반적으로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옵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보일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침대, 세탁기 있는데 물론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한 150에서 200 내외 이 정도 순에서 수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차장도 해야 되잖아요. 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건물 외벽하고 하는 김에 옥상 방수까지 전반적으로 공사를 일부 좀 하시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도시가스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쵸. 한 뭐 700, 많아야 한 800 정도 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최소한 7,00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7,000 정도요? 네, 물론 정확한 건 우리 내부 보고 정확하게 견적을 해서 우리 입찰가 산정을 좀 하긴 해야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번 하면 못해도 10년 이상은 운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기도 훨씬 더 괜찮아요. 찾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매도한다 해도. 그럼요. 확실히 관리가 되어 있는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중간에 수리 한번 한 거랑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리 안 한 채로 내놓으면 받아줄 사람도 많이 없지만 비싸게 내놓지도 못하죠. 네. 왜냐면 인근에서 이거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적지 않아요. 연세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사실 수리할 게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부동산에 들려서 매매 시세 그리고 인근의 원룸 시세 공실 리스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른 거 아니고 사실 네. 경매 나와가지고 우성빌 그게 5억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대출해봐야 요새 뭐 한 20%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경매 취득이 유리하기는 해요. 네. 집이 수리를 많이 하거나 깨끗한 편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한 30에서 32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월세 수익은 괜찮습니다. 예. 월세는 30만 원으로 봐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예. 월세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안 팔리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 대출이 안 됩니다. 일반 매매로 나왔을 때 이거 얼마예요? 딱 물으면 한 5억 5천 이렇게 보는 집이었어요. 예. 한때는 또 5억 5천에 팔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가 해가 잘 나오니까 팔 필요가 없지 그 아저씨 입장에서. 이 집 주인이 연세가 많아요. 80이 넘으셨어요. 뭐 어르신이죠.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관리를 안 했단 말이다. 만약에 수리하면 35, 40까지도 가능한가요? 40까지는 어렵고 35 정도는 35 뭐 정도? 수리하면 당연히 받겠죠. 다른 집들이 그렇게 받고 있으니 관리나 이런 건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 조사한 것도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제가 실거래 조사했을 때 거래가 되더라고요. 합덕에 다가구 원룸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다만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좀 뜸하대요. 거래되는 거는. 근데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은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5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물건이 85평이니까 한 5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한 5억 5천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주인이 5억 초반대 좀 매수를 했었나 봐요. 진짜 아무것도 수리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운영했대요. 그래서 다른 원룸이나 투룸 대비해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한 30에서 32만 원 정도. 그래서 원룸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고, 오늘 물건 같은 경우도 국세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그냥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대요. 80세가 넘으셨대요. 그래서 방치를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치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다가구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데 네. 여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약간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명도는 해결이 되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다가구 중에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의아해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오늘 물건이랑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가격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월세 수익률 통해서 가격을 좀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원룸은 잘 맞춰져요. 없어요. 없어서 큰일이래요. 투룸, 뭐 1.5룸, 원룸 다 잘 맞춰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물건도 아까 뭐 러시아인, 우즈벡, 중국인, 또 한국인 이렇게 섞여 있긴 하거든요. 네. 다문화 다가구이긴 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원룸인 거죠. 네. 근데 원룸은 30에서 35 정도. 이제 그건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을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30만 원 내외 정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일부 손을 댄다,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40까지는 좀 어렵고 한 35만 원 선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증금은 좀 높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월세는 더 높이진 못하지만 보증금 500에 35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당진이잖아요. 네.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는 없는데 부동산에서 해줄 수 있대요. 아, 부동산에서 다 네. 해줘요? 아까 우리 지나오다 보면 주인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여기 바람도 시원하고 작물도 재배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부동산에서 관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요. 아,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조사한 걸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좀 잠깐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얼마 입찰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4억 6,500까지 최저 매각 가격이긴 한데, 네. 현재 시세가 5억 5천이라고 하면 지금 최저 가격에 들어가도 저렴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뭔가 좀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제 생각엔 수리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유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니 뭐 4억 초반대 그 정도의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뭐 4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대출 나오죠. 많이 일반 거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 경매는 그래도 한 80%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잖아요. 더 잘 나와요.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억 2천 대출 받는 거고요. 네. 그러면 초기 투자금 한 8천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러면 취등록세 이전 비용 합쳐서 한 640 정도. 그럼 초기 투자금은 8,640만 원이죠. 네. 근데 우리 그냥 이대로 운영하면 좀 어려워요. 네. 수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계산해 봐야 하겠지만 한 7천만 원 정도 잡을게요. 네. 그럼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네요. 1억 5,6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불량 원룸에 지금 500에 35 정도 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이 7,500이에요. 오. 그럼 회수가 되죠. 네. 그러면 우리 투자금은 8,140만 원이 묶이는 거고요. 네. 월세는 얼마 들어와요? 525만 원. 네, 525만 원이 들어오고, 다만 우리가 이자가 나가요. 3억 2천 빌렸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가 지금 금리로 한 12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우리 손에 남는 건 한 405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내 투자금은 약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순수하게 남는 거는 한 400만 원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나쁘지가 않죠. 엄청 좋은데요? 괜찮죠? 네. 와, 이건 진짜 소액분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우리 수리비 때문에 잠시 비용이 네. 좀 많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수리를 해 놓으면 어차피 우리 보증금 회수가 되니까, 그러면 내 투자금 8천에 월 400 들어오면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률인 거예요. 와. 이렇게 운영했다가 우리 일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5억 5천이 아니라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6억 5천까지도 사람이 붙지 않을까요? 그렇죠. 붙죠, 네. 여기는. 왜냐면 수리할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그쵸. 이렇게 운영하다가 월세 꼬박꼬박 받다가 그냥 물건 던져 놓으면 누군가 사람 붙으면 그때 가서 매도할지 말지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 올라온 것도 많이 없나요? 없어요. 제가 왔을 때 찾아봤는데 네. 원룸은 아예 없었고요. 투룸 한 2개인가 3개 있더라고요. 와, 이 많은 다가구 중에 그거밖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부동산에서 확인했지만 사장님이 월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와, 이거 진짜 탐나네요, 이거는. 그렇죠. 합덕 잘 몰랐죠. 아예 몰랐죠, 저는. 남들 모르는 거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만큼 여기가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합덕 사람들 찾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와서 건물 상태 보면 어때요? 아우, 하기 싫어지죠. 기겁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건일수록 더 좋죠.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요. 자, 우리 무조건 싸다고 들어갈 건 아니에요. 네. 이 다가구는 이 지역에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즉 우리 수요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합덕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동네에 와봤더니 수요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가구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경매로 낙찰받기 때문에 대출 승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추후에 매도하기도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일반 거래가 잠시 멈춘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였습니다. 소액으로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 그래서 내 투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하지만 월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물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